안녕하세요. 트레이너 코서입니다. 트레이너는 굉장히 이직률이 높은 직업이에요. 선생님들도 경험하시겠지만 보통 한 사람당 여러 번의 이직을 경험하게 되는데, 그럼 이직을 할 때마다 어느 곳에서 나는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. 오늘은 선생님들이 센터를 옮기실 때 어떤 센터를 골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저는 오늘 딱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무엇보다 센터의 환경이 어떠한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센터의 환경, 여러 요소가 있겠죠. 그럼 센터의 어떤 환경들을 우리는 살펴야 할까요? 첫 번째, 어떤 식으로 트레이너들이 일하고 있는지. 두 번째, 조금 더 깊게 트레이너들은 그럼 어떻게 수업을 배정받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. 세 번째, 형성되어 있는 PT 단가는 어떻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수업료의 최대와 최소는 어떤지. 잘 모르는 곳으로 이직을 할 땐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센터 환경을 보다 깊숙이 들어가서 알아봐야 할까요? 센터의 환경을 무조건적으로 깊게 살펴야 되는 이유는요, 우리 몸은 하나고요, 우리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. 쉽게 말해서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수업 개수의 최대치는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요, 또 센터에서 형성되어 있는 수업료와 PT 단가는요, 최대치로 또 최소치로 금액은 이미 설정되어 있습니다.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죠. 내가 이곳에서 최소로 어떤 금액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지, 최대치로 어느 금액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부터도 꼭 알아야 하고요. 더 나아가 나는 이 가격에 고정되어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, 결국 가격 경쟁을 하면서 가격을 낮춰가면서 수업할 수 있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은지, 또 반대로 이 센터는 결국엔 나의 몸값을 올려주어 내가 조금 더 높은 금액의 수업을 수행할 수 있는 트레이너로 성장하게끔 도와줄 수 있는 센터인지 등을 위해서라도 꼭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환경이 정말 중요해요. 센터의 대부분의 구성을 이루고 있는 회원님의 층도 굉장히 중요하고요, 센터 대표가 갖고 있는 가치관, 앞으로 운영을 해나가고자 하는 그 마인드,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 마인드 밑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 있죠. 동료 트레이너들은 과연 어떤 포부를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, 현재를 만족하는가, 아니면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가, 아니면 옆 가게들과 치열하게 싸움만 하고 있는가 등등의 여러 환경들을 고려해야 됩니다.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연차가 있고 실력이 있는 선생님들은요, 이미 보는 눈이 있고 자신의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 골라 가시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저 연차, 아직 트레이너 경력이 많이 쌓이지 않은 1년차부터 5년차 이내의 선생님들은요, 내가 일해본 형태가 다양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좋은 환경의 센터를 고르는 시야는 많이 좁은 것 같습니다. 저연차 선생님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, 잘못 보시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냐면요, 단순히 수업 개수가 많고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 벌어가면 만족한다라고 생각하고 센터에 입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좋죠. 수업 많고 일정 금액 이상 내가 벌어갈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일단 마다할 이유는 없겠죠. 다만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, 나는 이 가격을 유지라도 하면 다행이에요. 그런데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서 결국엔 내 수업료가 떨어질 확률이 있는지 없는지 계산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어떤 센터가 좋은 환경일까요? 지금은 내가 이 가격으로 수업을 하는 트레이너지만 이 센터의 비전과 청사진을 봤을 때 추후에는 내가 이보다 더 높은 수업료를 받을 수 있는 트레이너가 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센터의 환경이 정말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근데 이런 센터를 찾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 너무 어렵죠. 이런 센터 있으면 이미 퇴사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TO는 별로 없을 거고, 저연차 선생님들이 이직을 준비해야 할 땐 정말 좋은 환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끝없이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,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센터들을 계속 서치를 해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기회가 오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야 할 거예요. 어떤 부분을 깊게 생각해야 할까요? 저는 딱 두 가지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나라는 트레이너를 발전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센터여야만 해요. 그 와중에 첫 번째 좋은 환경은요, 이미 정해져 있는 트레이너의 최대 한계치, 이 최대 한계치를 더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센터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. 이미 일하고 있는 트레이너 선생님들의 인스타라든지 자료를 많이 확인해 보세요.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성장폭을 이루었는지 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지금 내가 연차에 맞게 이 정도의 가치의 트레이너로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요, 그 곳에서 다양한 것을 배우면서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있는지, 그런 선생님들의 예시를 많이 찾아보시고요, 또 그런 센터인지 다양한 운영적인 부분, 또 마케팅적인 부분, 꾸준히 안정되게 코어 회원층이 유지되어 있는지, 또 선생님들이 너무 들락날락거리지는 않는지,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은 센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자, 또 두 번째, 이 내용은 아직은 많은 센터에서 시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. 대부분의 센터에선 선생님이 수업을 잘해주고 재등록만 잘해주면 된다 정도로만 트레이너 선생님들을 생각하고 대하는 정도인 것 같은데요, 이보다 더 나아가서
트레이너 선생님을 수업하는 곳에만 활용하려는 센터 말고 다양한 활동,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건설해 줄 수 있는지, 그럴 능력이 있는 센터인지를 많이 살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쉽게 말해 센터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야 해요. 혹은 그 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대표나 관리자가 수업하는 거 이외에도 트레이너로서 다양한 활동들을 이미 하고 있어야 하고요. 그런 활동들이 현재 일하고 있는 트레이너 선생님들에게도 좋은 기회로 주어질 수 있는 여건도 있어야 될 거고요. 센터의 그런 운영 방식들과 앞으로의 다양한 활동들을 따라갈 수 있고, 또 심지어 이미 따라할 수 있는 정도의 환경인지를 잘 살펴보셔야 할 겁니다. 살펴보셨을 때 굉장히 수업하는 거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이 느껴지고 나 역시도 그 활동의 일원이 되고 싶다? 이렇게 느껴지시는 거라면 정말 좋은 환경을 갖춘 센터라고 판단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이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센터를 선정하신다면 적어도 현 상태가 무너지는, 내려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 부분을 잘 파악하고 센터에 들어가셔서 더 나를 발전시켜 결국엔 나라는 가치가 더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